저 대표가 뭐죠? 발언을 그럴까요? 예, 그럼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오랜 지인에게 밥절하지 못하고 통일의 꽃이 될 것인 남북관계에 앞장서겠다던 영부인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가장 인상 깊은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가 노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무혁신 공천을 하고 그나마 새롭게 보이는 얼굴은 운동권 청산을 위해 불러온 전향운동권 공천입니다. 법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한 말처럼 다 아는 얼굴들이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건 자의식 강한 영포티 성향의 한 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은 더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나 혼자 산다 공천은 둘째치고 급기야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왼쪽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미래전선을 구축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은 경기 동부연합과의 종북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색깔론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시대착오적 퇴행입니다.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온 경기 동부 인사들과 한총련 출신들에게는 진보당이 민족자주, NL 깃발을 공유하는 동지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그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악과 차악의 대결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이번 총선은 누가 덜 나쁜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나쁜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하는 선거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하는 여의도 기득권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쓸모있는 정치 세력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오늘 화성 동탄에서 있을 저희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청사진을 더 선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인 위원장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실 공관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오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4월 총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권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소위 상황인식을 철저히 해서 좀 자각을 하셔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놓고 나중에 선거를 잘못했다 하는 이런 후회를 유권자에게 바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주 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낸 소위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식물정부 비슷하게 돼 있고 야당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고 두 정당 간에 있어서의 협치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참 저소득 계층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위 대책은 전무한 것 그런 상황입니다. 즉 국민을 각자 도생에 맡기는 그러한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번 4월 총선에 이 개혁신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의회에 들어가서 이 난국을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가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이 똑같이 지금 거대 양당의 표를 모아주실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나가 소위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하는 그런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신당이 이번 4월 총선을 맞이해서 모든 열정을 다 기울여서
그래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아울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갖다가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양대 원장입니다. 네, 이번 이준석 대표의 화성 동탄 신도시 출마는 지난주 개혁신당이 발표한 경기 남부 첨단벨트 전략에 의한 것입니다. 첨단산업 선도국가라는 개혁신당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총선 전략은 아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조용한 공천은 기득권인 현역 의원 입막음용일 뿐입니다. 비전도 원칙도 도덕적 기준도 없으니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 납득을 못하고 분신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특히 용인갑 이혼모 용산 인사비서관 낙하산 공천은 경선 주자들과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비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뛰면서 이런 반발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인을 미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며 검사를 공천했습니다. 자당 의원이 비리로 구속 상태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또 후보를 냈습니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조세특례 제한법 8% 통과에 앞장섰던 국민의힘과 이를 방조했던 용산이 미래도시 용인을 위해 고른 사람이 대통령의 검찰 막내 후배라니 용인의 동료 시민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어떻습니까?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치졸한 복수국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비전도 원칙도 도덕적 기준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출마지인 인천 계양 을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지역을 옆 선거구에 떼어주고 유리한 지역을 그 보상으로 받는 이재명표 게리맨더링이 태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서로 욕하고 싸우던 양당이 모처럼 의기투합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전체가 사직생의 각오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지역이 험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나선 것은 그곳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고 개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용인, 화성, 남양주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영을 넘고 이념을 넘고 정파를 넘고 정당을 넘어서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개혁신당은 양당의 구태를 넘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